빅데이터? 어느새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단어죠? 빅데이터는 우리 삶의 질을 다양한 분야에서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기업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회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는 카드 사용자들의 카드 사용 실적 데이터를 모은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사한 고객 소비 성향을 묶어 그들의 공통적인 성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방대한 데이터에서 트렌드 혹은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마케팅을 제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잘 묶어서 이들 간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는 빅데이터 기술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빅데이터는 중요한 기업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매우 중요시하며 외부 유출 방지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중요도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언급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모여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양면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잘 활용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출이 되면 잠재적으로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기반의 빅데이터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원래 간첩을 색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입이나 금융거래 등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식별번호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혼인 및 가족관계, 혈액형, 학력, 직업은 기본이고,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문 나디를 포함한 생체 정보까지 무려 140여 개 항목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특히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만을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이력이 없는 초범들에 대한 수사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문 나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범죄 관련 수사 시 큰 장점이 있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빅데이터가 이렇듯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활용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사이트 로그인 아이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또한 전문 해킹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수작업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한 피해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되시죠? 자, 실제로 고객 정보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2014년 한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950만 건을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판매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형마트가 최근 4, 5년간 경품 행사에 응모하는 조건으로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족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모은 후에 이 정보를 건당 2,500원에서 3,000원대의 가격으로 보험사에 팔았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건데요. 당시 마트 측은 경품 행사 카드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고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용처에 고객들의 정보가 넘어갔고 이를 판매해 마트가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은 참 큰 논란이 됐었죠. 자, 이 밖에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와 관련된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요.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당한 경우도 있었죠. 약학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파일에 처방전 데이터들을 고객의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이를 모아 다국적 의료정보회사에 제공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집된 처방전 정보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환자 정보와 약국 코드, 처방기관, 처방일, 처방량 목록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처럼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은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피싱입니다. 피싱이란 개인정보, 즉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를 의미하는 피싱의 합성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어 수신자를 속인 후에 금품 등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검찰을 사칭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 금품을 잃는 사건, 사고들이 피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점차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폐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를 포함한 몇몇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 수집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폐기하는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유출 문제는 비단 개인정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지 고민하고 보안과 관련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은 개인정보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빅데이터의 혁신과 그 잠재력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범죄에 악용되기 쉽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의 존재만으로도 리스크가 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정부 또한 필요한 상황에 이를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의 금융, 신용정보는 범죄 수사와 탈세 적발 등에 유용할 테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국민 각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점이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빅데이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동시에 악용될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이러한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안 정책을 세워서 빅데이터가 올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